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화물차에 부착한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현장 어제 고발해드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나 취재해봤더니 화물차를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또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유차,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인데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경유차 매연을 줄이는데 해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무색하게도 많은 경유차 운전자들이 매연 저감 장치를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락이 오기는 와요. 한 달에 한 건은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정비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면 할 수가 없죠. 이 화물차 기사는 올해 6월 광주에서 정비업체 사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 하는데 내가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주고 한 것 아닙니까? 불법 시공을 해준 정비업체 사장은 이후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에 직영정비소 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진은 화물차 기사인 것처럼 이 공장장에게 전화해 매연 저감 장치를 못 쓰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사장님. 시간은 그게 한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자동차 대기업 직원이 불법 시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공장장은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결국엔 불법 시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법인데 보험인데 그것이 그렇게 사실상 의미있다는 불법인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 회사의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은 아예 출장까지 다니며 불법 시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해드린 거 해야죠. 뭐 전국을 다 다니죠 뭐. 저번 주에는 평택도 갔다 왔는데. 이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 측은 회사 차원의 불법 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며 만약 개인적 차원에서 임의적인 불법 개조가 있었는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정비업체에서는 이런 조작이 비일비재하고 직영정비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암암리에 묵인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알죠. 컴퓨터만 그러면 다 알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것을. 근데 회사에서는 전혀 몰라요. 컴퓨터를 통한 매연 저감 장치 무력화와 관련해 경찰이나 자치단체가 단속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정비업체들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조사 측의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제는 봄철, 겨울철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주말인 내일까지도 완전히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했던 가을 하늘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붉게 물든 가을 단풍도 먼지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황사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되면서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짙어지며 평소의 약 7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에 시민들은 황사용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심하다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막 그러고 지금 밥 먹고 와요. 식당 가서. 목이 좀 막히고 가래가 끼는 현상이 있어서 진짜 안 좋아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마스크를 답답해서 쓸 수는 없고 정말 답답해요. 토요일인 내일도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화창한 가을 하늘을 마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단풍이 절정인데다 내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도 있어서 주말에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가실 때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청정한 북풍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주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광주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까지 완공되면 광주와 인근 시군이 30분 생활권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보도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상무지구와 첨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천동과 산월동 4.6km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2026년까지 완공되면 남북을 나란히 잇는 빗골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월전동과 무진로를 연결하는 6.3km 구간도 이번 달 확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광주와 나주, 장성, 화순 등 인근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광주를 둘러싸고 나주 금천에서 담양 대덕을 잇는 50km 구간의 도로가 광역권 사업 계획에 포함되면서 예비 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 도로가 2030년까지 완공되고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산 나들목에서 동광주 나들목 확장 공사가 2025년에 마무리되면 광주권 3순환 도로도 완성됩니다. 여기에 광주 하남과 장성 3개를 연결하는 도로도 이번 정부 계획에 확정됐습니다.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에타 통과도 저희들은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에타를 아직 하지 않는 사업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와 인근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또 물류 비용이 30% 이상 절감되고 현재 7.1%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종가의 손맛은 어떨까요? 자칫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전통의 맛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농촌의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숲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초록비를 연상시킨다는 전남 해남 노구단입니다. 뜰하게 비자나무 열매는 별미 강정으로, 과일과 들깨송이, 김은 다과와 말린 튀김으로 사랑채 노구당을 포함해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던 종가에선 모든 게 식재료가 됐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다가 음식, 술상 음식, 그다음에 이제 밥상 음식에서 그때그때 저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아찌류. 600년을 이어져 지금까지 지켜온 해남 윤씨 종가 음식은 70여 가지. 이처럼 하나둘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의 종가와 사찰, 민간 음식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전남 해남군이 맛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땅끝 팔미 등 음식별로 보존회를 꾸려 재료와 요리법을 전하고 남도의 맛을 뜻하는 미남 축제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쌀을 비롯한 배추, 고구마, 김, 전복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음식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따뜻한 인심과 멋이 곁들여진 전통의 맛으로 미래 경쟁력을 차려내겠다며 땅끝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5월 단체가 신속한 진상조사위원회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세 단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는 조사위 구성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 교섭단체는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 개정으로 조사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다며 한국당 몫의 위원을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대 강동원 전 총장이 제기한 교원 소청 심사를 앞두고 조선대 구성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대학자치협의회는 새로운 총장 후보자가 하루빨리 취임해 대학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구성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전 총장은 총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두 번째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13일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이모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초청으로 용봉포럼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농업이 미래를 위한 둔벙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281조 원에 이른다며 이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과 농민단체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데이터 분석과 스카우트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아구단은 운영기획팀을 신설해 선수단의 중장기 운영 계획과 데이터 분석, 스카우트 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고 특히 미국 서부와 동부에 각각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외국인 선수들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기아는 데이터와 기본기를 중시하는 윌리엄스 신임 감독의 야구 철학을 반영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0주년을 맞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행사가 모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전국의 학생 대표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행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90주년에 맞춰 광주시 교육청이 북측에 제안한 북한 대표단의 기념행사 참석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 133곳과 사립 155곳 등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참여율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위한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와 추첨, 선발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조선시대 학자인 필문 이선재 선생을 기리는 괴고정수 잔치가 전통문화축제로 재현됐습니다. 괴고정수는 필문 선생이 손수 심은 나무로 후손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나무에 북을 걸어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필문 이선재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광주의 향약을 널리 장려해 무진군에서 광주목으로 승격되도록 이끌었습니다.